조용히 해.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지금 할 거야 이제. 네, 안녕하세요. 31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연휴 시작하고 목이 좀 아파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연휴 당일날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었고, 오랜만에 이제 엄마 집에 가서 상다리 부러지게 먹었는데, 역시 풍성한 한가위는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선 한 주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줄 평으로 말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연대비로 이제 기저효과가 끝이 나서 헤드라인 부분들은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코어 부분에서는 점점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이 연달아서 연설을 진행했고, 이제 카시갈이나 이제 보우먼, 굴습이나 쿡, 파월까지 연달아 있었죠. 전반적으로 요즘 연준 위원들 분위기가 너무 호키시하고 매파적 발언을 항상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스탠스가 좀 완화되려면 지표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잦아지는 쪽으로 데이터들이 나와야 그때서야 좀 비둘기처럼 착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딱히 이제 발언들에 요즘 그렇게 저는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두지 않는 거지 시장에서는 의미를 두죠. 특히 이제 이 카시가리 이분은 무슨 블라드 총재가 떠나고 그분의 의지를 이어받은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생긴 건 UFC 선수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좀 볼 때마다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전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슨의 10년물 금리가 4.75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5%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는지 맞추는 이제 경쟁이 붙은 것 마냥 계속 컨센서스를 높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헤지펀드들은 숏으로 계속 단기적 추세를 따라서 베팅을 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관들, 이제 SM 매니저먼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0년물 기준 4.5% 이상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다고 여기는 듯 지속적으로 저가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10년 동안 4.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고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바라보는 전망도 강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시장의 뷰들도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너무 금리가 치솟는 것에 대해 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미국 재무부도 이제 디레버리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쨌거나 이제 연간 나가는 이제 채권 규모 발행에 대한 이자만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지 않으면은 미국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TLT에 왜 투자를 하냐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환해지 상품이 한투에서 나오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를 이제 사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달러 포지션을 들고 갈 거라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달러를 매입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화도 일부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TLT를 샀을 때 가격이 10% 올라가고 달러가 10% 하락한다면 그게 또이또이 아니냐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달러를 매도할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저렴한 달러 포지션으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제 달러 포지션으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월마다 일정 부분을 환전을 해서 계속 TLT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그렇게까지 무식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금융위기나 좀 큰 위기가 터지면 달러나 이제 채권의 가격은 단기간 이제 폭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우선 미국 재무부 셧다운은 거의 확실시가 되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공화당에서 강경파라고 불리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21명이 이제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정정부가 이제 30% 정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하원의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고 있고, 민주당의 현 예산 규모를 유지하면서 돈을 더 쓴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골드만삭스는 이런 재무부의 셧다운이 3주 정도 이제 지속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또한 이번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어 PC나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나면서 연준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었죠. 이제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예상 0.5%보다는 낮았고, 그런데 이건 기준금리로 컨트롤할 수 없는 유가와 에너지 상승으로 한 달 만에 이제 6.1% 정도가 올라가면서 가격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 것이고, PC 소비 지표로 보면은 연대비로 이제 근원이 3.99, 헤드라인 3.5, 그리고 월대비로 보면은 근원이 이제 0.1로 낮아졌고 헤드라인도 0.5%를 예상했지만 0.4%로 낮아진 모습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개인 소득이 올라갔고 지출도 좀 올라가면서 그 인플레이션에 반영된 필수 소비재들을 소비하는 걸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죠. 소비자 심리 지수도 미시간대나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것이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예측치의 67.7에서 조금 더 높은 68.1로 나와서 그래도 전월의 확정치 발표보다 9월 달에 발표한 확정치가 이렇게 낮아진 모습이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신뢰지수도 0.105에서 이제 103으로 확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꺾였다, 계속 꺾여가고 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의 기대치도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고, 최근 유가가 급반등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90불대에서 조금 정체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확실히 원자재 세력들이 롱으로 베팅을 하면서 그걸 청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앞으로 침체로 인한 유가 수요가 줄어들면서 점점 유가에 대한 공급을 계속 감산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 기관에서 유가가 150달러까지도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에 의하면 그런 움직임을 이제 막아버렸죠. 앞으로 이제 10월 달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8월 유가가 고점이 88불 정도라고 하면 9월 달에 이제 90불대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걸 반영했을 때 10월 지표는 에너지 부분에서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주택 판매나 이제 건축허가나 이제 이런 주택에 대한 어떤 수요 전반적으로 이제 판매 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내구재 관련 소비도 그에 따라 낮아지겠죠. 이사를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구나 가전을 바꿀 때 굳이 큰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를 가지 않는 기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살 사람은 없는 거지,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상황을 보면 다행히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CPI 지수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에 관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채권에게는 우호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렇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좋게 나온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년물은 4.6에서 현재 기준 4.57에 머물러 있고 0.3bp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재무부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이번에 이제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미국 10년물 수익률이 적어도 5%까지는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 여전히 구조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는 이제 시장 전망에 무게를 더 실어주면서 하락분을 더 말아 올리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려와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누구의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0년물이 높아진 상황에서 각 기관들에서도 말하듯이 이제 은행 시스템 위기가 오게 될 정도로 압박이 심한 금리 구간이고, CR이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은행 중에 50% 상업용 부동산에 노출되어 있는 은행의 개수가 23년 3월 기준으로 700개, 미국 은행 중에 거의 300개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채권을 팔진 않고 물타면서 계속 기다릴 예정이고요. 우선 확실한 것은 미국의 재무부 셧다운으로 10월에 발표되는 노동지표들이나 지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11월에 FOMC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없어서 애매한 상황이죠. 페드워치를 보면은 11월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1%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연도에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쭉 가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어떤 이제 물가 지표들이나 이제 실업률 지표들을 좀 보면은 더 지금보다 좋아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이어 포 롱거를 주장하는 이제 연준의 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고금리가 조금 적당한 금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시장 분위기가 반전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